안녕하십니까. K리그, 아시아 최고의 리그 K리그, 그 중에서도 K리그 1과 2, 그 안에서도 지역번호 004 땡을 쓰는 4개의 팀을 리뷰하는 축구공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A매치 휴식기를 거친 K리그가 약 2주간의 휴식을 마치고 오늘 17라운드, 오늘 어제에 걸쳐서 17라운드를 이제 시작을 했고, 한 주 가까이, 한 주 넘게 휴식을 취한 각 축구팀들은 뭐 부상 선수의 복귀 혹은 이제 부족했던 전술들에 대한 보강 혹은 코칭 스태프의 교체 등으로 각자 내실을 다지고 17라운드를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2년여 만에 제가 지난 16라운드 리뷰에서 설마 돌아오겠냐 했던 황선홍 감독이 돌아오면서 대전 하나시티즌이 이제 좀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나 했으나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1대1 무승부를 차지를 했습니다. 1대1 무승부를 차지한 거에 대해서 뭐 사실은 누가 뭐라도 아쉬운 거는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이 아니라 실제로는 상대를 했던 포항 스틸러스였습니다. 포항의 홈에서 있었던 경기이고 그 황선홍 감독이 이제 또 과거에 포항을 지도했었던 경력이 있었고 굉장히 또 성공적인 지도자 경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나 그 포항은 아직까지도 그 특유의 조직력과 이제 다 그 조직력과 그리고 빠른 스피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황선홍 감독이 마치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포항이 좀 대신 보여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기는 해요. 사실 황선홍 감독이 하고 싶었던 축구는 이제 포항과 같이 이렇게 잘게 썰어가면서 들어가는 모습이고, 또한 빠른 공수 전환이 핵심인데, 대전 하나 시티즌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감독 교체의 효과인지 빠른 공수 전환에 대해서는 좀 아주 성공적으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역습에서도 몇 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사실 1대1 승부에서 골을 넣은 게 전부 포항이거든요. 예, 그 대전 하나시티즘이 무득점인 이유는 이제 포항의 자책골이 들어갔기 때문이고, 대전은 여전히, 여전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좀 무기력한 경기를 많이 보이기는 했어요. 대전이 그래서 좀 이 답답한 마음을 이제 뭐 그 공격 선수들의 교체로서 좀 풀어내려고 했지만 사실은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이 이번 시즌에 갑자기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지난 시즌 초반에는 꽤나 돌풍이었고 뭐 중후반기 이후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였으니 그게 쭉 이어진 거라서 뭐 특이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전 하나 시티즌의 이런 무기력한 경기력을 계속 보이는 게 과연 어, 뭐의 문제일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즉, 황선우 감독이 들어오면서 이제 뭐 배서준 선수와 같은 이제 좀 뭐 강력한 윙어가 필요한 걸까요? 글쎄요. 김승대 선수가 사실은 전반전 내내 아주 잘 뛰어줬거든요. 포항에서도 활약을 했었던 선수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레안드로와 김민진 선수가 김승대 선수와 호흡을 맞춰보기는 했지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음라파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골을 넣어가지고 이번 경기에서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금은 아쉽게도 음라파 선수가 뭐 대전에 많이 녹아든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전 하나 시티즌이 과연 이러한 긴 슬럼프를 언제까지 계속 이어갈지 좀 여러 대전 팬들이 안타깝게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16라운드니까 이제 절반은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사실 하위 스플릿은 이미 확정인 것 같고
하위 스플릿 확정은 둘째치더라도 이게 강등권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전 하나 시티즌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지. 사실 이번 시즌은 뭐 많은 대전 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강등만 안 해도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대전 하나 시티즌의 부진함은 지금 끝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11위 팀이고요. 이거 제가 마지막에 확인을 좀 제대로 안 하기는 했는데 무승부였기 때문에 11위 팀이었을 거고 이제 다음은 이제 상위 스플릿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와 대전이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광주의 이정효 감독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선호하는 감독이긴 한데 광주가 그렇게 엄청나게 튼튼한 지원을 갖고 있는 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수 각자의 이제 그 능력과 개성을 살려서 그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팀이고 대전 하나시티즈는 뭐 비교적 광주에 비하면 좋은 선수들과 지원을 받고 있지만 성적은 정말 나지 않아서 좀 대전 팬들도 많이 속이 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닐 거라 생각했던 이제 황선홍 감독이 부임까지 하고 코칭 스태프까지 이제 전면으로 다 싹 다 교체가 됐거든요. 대전 하나 시티즌 입장에서는 이게 반전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 이대로 순위가 유지가 되고 아슬아슬하게 강등권을 피했다고 한들 황선홍 감독의 입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좀 위태롭겠죠. 과연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어제 그 예선 보였냐? 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경기도 사실 그 감독 교체의 효과와 일주일이 넘는 휴식 기간 덕분에 이제 선수들이 좀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뿐 전력상, 전술상 그렇게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사실 1주 조금 넘는 기간, 2주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이 팀을 확 바꿔놓는 것이 무리라고는 하지만 어쩜 그렇게 똑같게도 이민성 감독과 비슷한 전술 전략을 사용을 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약간 뭐 이렇게 되면 감독이 문제가 아닌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뭐 그렇게 자세한 내막은 뭐팬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고 저는 합리적 의심만 해봅니다. 이거는 감독의 문제가 아닌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다음은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입니다. 경기는 부산 아이파크와 경기가 있었고, 이상하게도 충남 아산은 이제 홈팀의 색깔이 이제 그 보시다시피 남색이거든요. 남색인데 이상하게 홈에서 계속 빨간 옷을 입습니다. 물론 K리그 2에서 이제 빨간색을 좀 메인 색으로 삼는 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당장 상대팀인 부산도 메인 유니폼은 저 엠블럼에서도 보이듯이 빨간색과 하얀색이 섞여 있는 유니폼을 입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없는 그 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오늘은 이제 부산이 원정을 왔기 때문에 약간 하얀색도 아닌 약간 민트색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뛰었기 때문에 충남 아산이 굳이 빨간색을 입을 이유는 없었어요. 그 충남 아산을 오랫동안 응원해 오신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속이 하겠고 또 이제 중계 화면 중에서도 원정도 빨간색, 뭐 홈도 빨간색, 계속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표시한 걸개가 걸려있기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저도 뭐 대전 하나 시티즌을 오랫동안 봐오긴 했지만 대전 하나 시티즌이 되면서 녹색과 자주색을 섞는 그런 조금 그런 모습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통감을 하면서도 좀 녹색의 비중이 높아질 때마다 좀 서운한 감이 있었는데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서드킷이에요, 심지어. 빨간색은 서드킷임에도 불구하고 빨간색 유니폼을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입고 다닌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일이죠.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부산을 상대로 뭐 좋은 경기까지는 아니어도 이상하게 좀 불안불안하게 수비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일단은 무실점으로 경기를 잘 마쳤고 신성훈 선수가 그 후반 막판이죠. 후반 막판에 조금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이자 이제 수비도 잠시 같이 흔들리면서 위기가 될 뻔했으나
정작 실점 사항은 없었던 그런 경기를 펼쳐졌고요. 약간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의 공격력이 갑자기 좀 의문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강민규 선수가 침묵을 지킨 지도 조금 됐고, 교체로 들어왔던 박대훈 선수도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준익류와 정세준 선수가 그래도 좀 활발하게 공격을 이끌려고 좀 했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장면은 등장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뭐 김종석 선수의 중거리 슛이라든가 좀 미드필드진에서 좀 분발을 하려고 했지만 뭐 부산의 골대를 위협하지 못했다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부산이 오히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을 조금 더 압박을 더 잘 해주었다고 경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현석 감독은 이제 그 지난 라운드가 지지난 라운드부터 이제 좀 심판한테 좀 어필을 하는 일이 좀 많았어요.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이제 어필을 좀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지난 경기 16라운드에서는 이제 천안 CTFC와 경기를 했을 때는 솔직히 그런 좀 불만이 튀어나올 만한 좀 괴상한 경기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는 그렇게 좀 너무했다 싶은 좀 그런 경기는 없었거든요. 지난 경기에서 좀 퇴장을 이제 2명 정도 당하면서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김현석 감독이 좀 약간 답답한 마음이 표출이 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도 아마 8위일 겁니다. 제가 그 순위표를 완벽히 확인하지 못했는데 왜냐면은 이게 지금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리뷰를 하는 거라서 아마 좀 순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무승부이기 때문에 아마도 8위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이순신 종합운동장 홈 경기로 펼쳐지고 경남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번에도 홈 경기였죠. 네, 2연속 홈 경기이고 경남과의 경기가 있는데 경남이 이름만 들었을 때도 그렇고 좀 전체적인 이미지가 이제 K리그2의 강자처럼 느껴지긴 한데 경남의 순위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이제 나머지 세 개 팀이죠. 나머지 두 개 팀이죠. 이제 뭐 다른 팀과의 경기를 봤을 때 경남이 그렇게 강력하다라는 느낌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충남 아산이 경남을 잡고 좀 좋은 모습을 다시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아산이 2주를 쉬면 1주를 넘게 쉬면서 물론 이제 지난 16라운드에서 좀 이상한 경기를 하기는 했고 또 좀 전례 없는 경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미 한 주 이상 충분히 쉬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좀 극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는 좀 부산이 약간 아쉬울 만한 무승부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 FC와 천안 CTFC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천안 CTFC는 지난 이제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과의 경기가 16라운드에 있었고 혈전 끝에 0대 1로 패배를 하면서 이제 또 충북 청주와 또 충청 더비라고 해야 할까요? 뭐 딱히 이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축구공사 더비가 된 충북 청주 FC와 천안 FC의 경기 정상적으로 표기를 하자면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이 이긴 하겠지만 이상하게 충북 청주 FC는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는 충북 청주 FC라고 뜹니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라고 다 뜨는데 충북 청주 FC는 이상하게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다들 FC로 그냥 줄여 부르죠. 아마 충북 청주 FC의 전신이 뭐 전신 중에 하나인 이제 뭐 충북 직지 FC에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찌되었건 충북 청주 FC는 그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오두 선수가 이제 그 완연하게 공격수로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사- 일, 일주일 좀 넘는 시간 동안에 충북 청주 FC도 확실하게 좀 공격 패턴을 좀 준비해온 느낌이 나기는 했어요. 이건 뭐 일단 스타팅 라인업 다음에 좀 그 각 팀의 라인업과 교체 명단 그리고 좀 한 줄 평을 보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CTFC 같은 경우에는 주장진의 변화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웅희 선수가 주장이었는데, 이제 이광진 선수가 주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서
제르지니오 선수였나요? 제루소 선수였나요? 천안 CTFC의 그 한 명 있던 용병 친구가 이제 팀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제 용병은 파울리니오와 모타 선수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천안 CTFC의 필승 조합이거든요. 파울리니오와 모타. 이 두 선수가 없어도 골을 넣을 수는 있지만 이 두 선수가 있을 때의 안정감이 좀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리그 최고의 방패인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을 상대로 천안FC가 초반부터 강공을 하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라인업이었습니다. 결과는 1대1로 비기기는 했지만 사실 오두 선수의 움직임이 조금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득점은 전반에 일찍 홍원지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충북청주 프로축구단이 쉽게 앞서 나가는 듯 했지만 오두 선수가 교체되고 나서 양지훈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사실 충북청주 프로축구단이 잠그기에 들어갔거든요. 이 사실 1대1 무승부도 뭐 나쁘지 않은 승부기 때문에 1대0 승리도 사실 충북청주 프로축구단의 승리 공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가 나오게 되고 이제 양지훈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약간 잠그기식의 경기가 흘러가게 되었는데 오두 선수가 빠지고 잠그기 시작하자 이제 천안 CTFC는 당연히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천안 CTFC가 자랑하는 공격수인 모따 선수가 84분경에 동점골 한 두 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번을 제대로 살리면서 모따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1대1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천안 CTFC가 동점골을 넣기 전까지 충북청주 프로축구단이 골대만 두 번 때렸거든요. 한 번은 니어포스트로 슈팅을 했을 때 튕겨나온 것과 이제 한 번은 헤딩으로 베니시오 선수의 헤딩이 이제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는 그런 좀 대량 실점이 있을 법한 경기였지만 천안 CTFC가 충북청주 프로축구단을 상대로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좋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천안 CTFC가 충북청주 프로축구단 상대로 무승부 승점 1점을 가지고 가면서 천안 CTFC가 오히려 좀 더 기분 좋은 경기가 되었습니다. 충북청주 프로축구단은 지난 A매치 휴식기 동안에 이제 공격 패턴에 대해서 좀 더 연습을 했는지 오두 선수가 이제 전방과 중앙까지 내려오는 등 이렇게 좀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충북청주 프로축구단에서 이제 공격 작업을 많이 돕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는 조금 뭐랄까요 약간 적응 못하는 모습은 확실히 없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오두 선수가 좀 크긴 하지만 의외로 좀 빠르고 그리고 약간 좀 엉성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약간 아크로바틱한 동작들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두 선수와의 높이와 발밑 전부 다 이렇게 완벽히 활용을 하려고 이제 패턴들을 많이 준비해왔고 수비에서 역습으로 이제 치고 나갈 때 최소한 세 개의 방향 혹은 두 명 이상의 선수들이 꼭 같이 달려 나와 주면서 역습의 패턴도 좀 더 다양하게 준비를 해온 것 같았습니다. 천안을 상대로 좀 여유를 보였어요, 많이. 좀, 천안 CTFC가 이제 오두 선수의 교체 이전까지는 조금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천안 CTFC도 역시나 이제 리그에서 내놓으라는 공격수인 모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충북청주 프로축구단이 아쉬운 결과로 볼 수 있겠고, 천안 CTFC에서는 모따 선수가 아니었으면은 좀 더 큰 점수 차이가 날 수도 있었던 경기이긴 했습니다. 충북청주 FC가 홈팀이었기 때문에 좀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9위이고 다음 경기는 이제 부천의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딱 일주일 뒤에 7시에서 부천에서 경기가 펼쳐지고요. 천안 CTFC도 똑같이 일요일 7시에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안산 그리너스와의 경기가 있겠습니다. 안산 그리너스가 지난 경기들을 봤을 때는 좀 만만치 않은 팀이긴 한데 사실 천안 CTFC가 좀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안산 그리너스가 만만치 않은 상대이긴 하지만 사실은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싸워줘야 된다. 승점을 질 경기 비기고 비길 경기 이기면서 올라와줘야 하는데
사실은 오늘 뭐 리그 최고의 방패인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을 상대로 그래도 한 골을 뽑아내면서 공격력은 아직 죽지 않았다. 우리에게 못다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경기를 지속하고 있고 또 그 약간 아슬아슬하면서도 뭔가 하나씩 보여주는 게 또 천안 CTFC의 매력이거든요. 이런 매력적인 모습을 한번 안산을 상대로도 잘 살릴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충북 청주 FC는 좀 슬럼프가 길어지고 있죠. 좀 무승부 혹은 패배 같은 경기가 좀 있고 승리를 해본 적이 언제인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안양과의 16라운드 경기에서는 리그 상위권에 있는 팀이다 보니 공격과 수비 모두 다 좀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패배를 했었고, 뭐 경남과의 경기도 저때 이제 비 때문에 꽤 고생을 한 경기로 알고 있는데 전남과 경남 두 경기 모두 다 비기지 않았었나요? 제 기억엔 비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충북 성주 FC가 이제 순위도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작년에 4위를 차지했던 팀이지만 올해는 그 단순히 딱 한 문제, 공격수의 부재, 그 역습 후 골을 마무리해줄 공격수의 부재로 좀 충북 청주 FC가 이번 시즌을 좀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작년의 성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성적이 좀 좋아 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도 이제 창단한 지 좀 시간이 됐거든요. 한 5년 정도 된 프로축구단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성적을 보여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리그 초반 정마호 선수라는 이제 좀 U22세 미만의 이제 좋은 선수들과 더불어서 또 이제 뭐 저기 강민규 선수라든지 뭐 준익료 뭐 그리고 황기욱 선수 이런 좀 그리고 신성호 선수까지 좀 고른 활약들을 펼쳐주면서 좀 전력이 탄탄해진 것 같다. 김종석 선수도 있었죠. 좀 탄탄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운이 좀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김현석 감독이 좀 답답해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리그가 한 바퀴 정도는 이미 돌았기 때문에 약간 좀 패턴이 파악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충남 아산도 이렇게 썩 좋은 분위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즈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안 좋고 심지어 감독도 실패했던 감독을 다시 한번 선임하는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전 하나 시티즈는 도대체 언제 한번 아시아 무대를 노리게 될지 좀 걱정이긴 합니다. 오늘 축구공사 K리그 17라운드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18라운드에서는 좀 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이 축구공사에 다루는 4개 팀이 과연 반등을 노릴 수 있을지 좀 한편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스타크래프트2 토너먼트 우승자 와전TV가 방송하는 축구공사는 이번 주는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제 그리고 댓글이 이제 앞으로 저의 방송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좀 그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뭐 사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하기엔 제가 좀 방송을 좀 난로 하긴 하는데 그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는 뭐 긍정의 무언의 긍정이라 생각하고 뭐 지금과 같은 방송 기조를 좀 유지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 다시 한번 오늘 축구공사 17라운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